2021년 1월 10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예. 여러분들은 그 심리학을 좋아하세요? 심리학. 음, 왜 이렇게 대학교 가면은 뭐 심리학과라고 있잖아요. 요즘도 있나? 심리학과. 뭐 법학과, 경영학과. 우리 다닐 땐 그랬던 것 같은데 법학과, 경영학과 무슨 뭐 뭐야 관광과 또 뭐 있어? 회계학과, 그다음에 국어국문학과, 뭐 영어 영문학과, 그다음에 심리학과 이런 뭐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심리학의 어,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 방송은 심리학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심리 그런 거. 여러분은 심리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보셨어요? 그, 그 무엇이냐? 요즘은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. 네티즌들 이렇게 보니까 그거에 관한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도 많더라고요. 저도 이제 심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심리학에 관한 책을 좀 많이 봤죠. 그 무엇이냐? 음, 요즘은 심리학을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 해가지고 대중 서적이 좀 많이 났더라고. 좀 쉽고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 심리학 책이 많더라. 근데 전 심리학을 그 전공 전공 서적으로 그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을 보면은 좀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려운 게 많죠. 왜 그래요? 거기 이제 기술한 내용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이게 무엇에 관해서 얘기 떠드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전문 서적 같은 거는 읽기가 어렵죠. 반면에 이제 대중 서적으로 나온 거, 그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비교적 그 좀 쉽고 좀 깊이가 얕다랄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쓴 대중 서적은 많죠. 근데 그런 거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좀 해소는 되는데 깊이 알기는 어렵잖아요. 그런 책들은. 요즘 그 유튜브를 보니까 MBTI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. 연예인들도 자기 MBTI를 공개하더라고요. 연예인들이 나는 MBTI 중에서 뭐다. 그게 다 이제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뭐 그렇습니다. 걔 누구야? 그 블랙핑크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 가수 있잖아요. 그 여자가 지수. 지수가 자기는 MBTI가 ESTJ라 그러더라고요. 그 유튜브에서 봤어. 유튜브에서 그 자기 MBTI를 공개하더라고. 자기 검사를 해봤는데 뭐 자를 들고 있는 그 캐릭터의 그 MBTI라 그러더라고요. 그 자를 들고 있고 뭐 이런 거는 ESTJ거든요. 뭐 그렇습니다. 음. 오늘은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그 저번 동영상에서는 저번 방송에서는 복하고 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. 복하고 덕.
근데 거기에 하다가 중간중간에 까먹은 내용이,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간 부분이 많아. 그게 이제 좀 하다 보면은,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는 도중에 뭘 말할 게 있었는데 까먹는 경우가 있어. 저 같은 경우에는. 얘기하다 도중에 말할 걸 까먹어. 쭉 얘기하다 보면.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, 했던 말을 또 해. 왜? 했던 말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, 뭐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걸 까먹었단 말이야. 이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, 이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할 얘기를 까먹은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도는 거지. 공회전이 도는 거지.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럴 때는, 저 최성진이가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까먹었구나, 이렇게 아시면은 한 80%는 맞아요. 저번에 이제 그 복하고 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거기에도 좀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어. 얘기하다가 까먹었죠. 올해는 올해 그 2021년 들어오면서 첫 스타트가 심리학에 관한 얘기를 좀부터 해야 될 것 같아. 예. 그와 관련한 사건이 좀 많이 터져가지고, 자 봅시다.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?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, 그게 이제 저출산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인구 감소. 그러니까 이제 죽는 사람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역전됐다 그러더라고.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어요? 여태까지는 죽는 사람보다 태어난 아이가 더 많았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죽는 사람보다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적은 거야. 한 해에 100명,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해에 죽은 사람이 총 100명이야. 근데 태어난 아이를 숫자를 세보니까 95명이야.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. 원래 죽은 사람보다 태어난 아기가 좀 더 많아야 되거든. 근데 이제 그걸 뭐라 하더라? 데스 크로스라 그랬나? 그 기자들이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. 맞나? 데스 크로스. 데드 크로스인가? 아닌데. 인구 데드 크로스라고 쓰는구나. 인구 데드 크로스. 그게 이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뭐 이렇게 나오네.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. 그래서 인구 감소가 큰 문제라 그러더라고, 우리나라. 젊은 사람들이 그 뭐 애를 좀 적게 낳는 것 같더라고, 예전에. 근데 우리 때는 애를 많이 낳아서 걱정이었거든. 우리 때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는 애가 많아가지고 그 애를 적게 낳자 운동을 했어요. 그래서 산하 제한 운동 해가지고 둘만 둘만 낳아 잘 기르자, 뭐 그런 표가 있고 막 그랬었다고. 너무 애를 많이 낳으니까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그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선진국처럼 애를 안 낳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구 감소 시대까지, 인구가 이제 자연히 감소하는 그런 시기까지 온 거죠. 네.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큰 걱정거리라 그러더라고요. 그 왜 걱정거리인지 아시죠? 네. 애가 태어나야 이쪽에 있는 사람 부양하는데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점점 이제 늙은이만 많아지는 거죠.
젊은 애들의 울음소리가 적고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그 2021년 새해 들어오면서 아주 큰 사건이 터졌죠. 그게 뭐냐면 이제 정인이 사건이냐, 정인이 사건. 그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애를 양부모 중에서 양 어머니가 때려 죽였다는데, 네,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리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리에 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,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에 100명의 사람이 태어나면 100명의 사람이 태어났다고 칩시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달라. 100이면 100 다 달라. 되게 신기하죠. 그리고 적성도 다 달라. 그 왜 다르냐? 그 신의 영역이야. 신의 영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인간이 잘 몰라. 잘 모르고 왜 그렇게 다 다르게 태어나는지는 그냥 신의 영역이야. 그래서 왜 나를 다르게 태어나게 했습니까? 이 더러운 세상 이러지 말고, 그거는 그 원망하는 타겟이 잘못됐죠. 그런 걸 겪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신을 원망해야지. 신을. 사회를 원망하지 말고 신을 원망해. 누구는 좋은 성격에 태어났는데 나는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성격에 태어났다. 이 더러운 세상 이러지 말고 이 더러운 신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. 신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니까. 그렇죠. 음. 여러분 저번 시간에 덕에 대해서 얘기했죠. 덕. 근데 오늘 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까요? 네. 음. 음. 예전에 신창원이가 있었어. 그 신창원이가 탈옥하고 막 그랬잖아요. 탈옥하고 안 잡히는 거야. 숨어 있기도 잘 숨어 있고 도망도 그렇게 잘 가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신창원이 잡으면 뭐 얼마 주겠다, 뭐 현상금도 묻고 그랬었는데, 그 친구가 그 신문 기자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무슨 얘기를 했냐면, 내가 크면서 지금 나이 때까지 될 동안 자기를 귀엽다고 쓰다듬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. 뭐 잘한다, 뭐 이렇게 칭찬하거나 귀여워해 주던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대요. 살면서 나쁜 길로 들어갈 때까지, 그 강도살인 할 때까지 자기를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.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으면은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되게 신기하죠. 사람이 살면서, 신창원이는 자기가 20살, 뭐 20청년 될 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주위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.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잡힌 다음에 그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걸 어떻게 하느냐? 기사에서 읽었어. 기사에서. 책에서 봤나? 기사에서 읽었나? 신창원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. 또 하나는 그 무엇이냐, 그때 80년대가 90년대일걸? 근데 90년대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큰 사건이 있었어. 그게 뭐냐면 지존파 사건이었어. 지존파 사건. 지금도 이제 젊은 친구들도 알더라고. 90년대생 뭐 이런 사람 애들도 알더라고. 하도 유명한 사건이니까. 그 지존파 사건은 뭐냐면은
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회에서 이제 되게 불우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.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유한 사람들, 잘 사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자고선 범죄 단체를 결성을 했어. 그게 지존파야. 어. 지존파의 두목은 깜빵에 있고, 깜빵에 있는 두목이 이제 자기 바깥에 있는 자기 조직원들을 지시를 내려서 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야. 근데 이 친구들이 사람을 좀 몇 명 죽였어. 납치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좀 죽였는데 몇 명 죽이다가 잡혔죠. 예, 몇 명 죽이다가 잡혔다.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지존파에 있던 조직원들이 이제 현장 검증을 하러 이렇게 왔어. 현장 검증을 하면서 이제 그 기자들 향해서 막 쏟아내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 쏟아내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도 신창원처럼 그 사랑이란 걸 받아보지를 못한 거야. 어렸을 때부터 지존파 결성해가지고 사람 잡아 죽일 때까지 크는 과정에서 뭐 누구한테 애정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던 거야.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세상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야. 세상을 원망하고.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임계점까지 가면은 그 다음은 범죄야. 그다음 이제 세상에 복수하려 그러잖아요.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. 받은 게 없고 세상이 날 자꾸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날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거든.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그 다음부터는 범죄를 생각해. 복수를 생각한다. 복수.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어때요? 세상을 향한 복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야. 사회 안전망. 덕을 베푼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.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덕이라는 것이 그게 말 그대로 덕을 많이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덕이라고는 눈코만큼도 못 보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애정과 사랑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랑과 관용 그 덕으로부터 덕택이라 그랬게 덕택 사랑과 덕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고. 근데 그 사람들이 한을 품으면은 나중에 이제 사회에 복수한다고. 세상에 복수한다. 그래서 지존파 사건이나 신창원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측은지심이 들죠. 예, 측은지심. 그 친구들 보면 어때요? 사람이 악하다. 그 사람 하나하나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도 우리 사회가,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뭐 그렇게 악한 친구들은 아니었는데, 그렇게 사악하거나 악마 같은 친구는 아니었는데, 너무 애정에 사랑에 굶주리고 덕택을 입지 못하고 이렇게 커서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좀 측은하고 그러잖아요. 불쌍하기도 하고.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저거 하진 않잖아요. 아니에요?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
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깊이 들여다봐. 그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은 그 안에 있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본다고. 그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건지, 얘는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본다고. 근데 이제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문에 나오는 거 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. 근데 내용을 깊이 들어보면은 진짜 악마 같은 놈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쟤네가 왜 저렇게까지 됐는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. 그런 친구들 보면 좀 측은지심이 좀 생기잖아요. 그런 친구 이렇게 보면 원래는 악한 친구들이 아니었는데, 악한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렇죠.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좀 지나온 이력을 쭉 보고 왜 그런 건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은 좀 우리 사회도 우리 공동체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좀 있죠. 예. 지존파만 잘못한 거예요? 우리 공동체는 잘못한 게 없어요? 잘못한 게 있지. 지존파의 김연양이 뭐 누구 있어. 신창원이 있어. 얘네들 사회 복수했단 말이야. 복수했단 말이야. 얘네만 나쁜 놈이에요? 물론 얘네 나쁜 놈들이지. 그렇지만 그렇게 되게끔 만든 사회도 책임이 있잖아요. 어느 정도. 사회도 책임이 있지. 얘가 신창원이가 클 때 동안에 청년 될 동안에 어떤 사람 하나도 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.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? 어떻게 한 명도 없었을까? 부모님도 있을 거고 학교 가면은 그 뭐야 선생님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동네 아저씨들도 있었을 거고 지나다니다 보면 자기가 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 중에서 어느 한 명도 이 녀석 좀 똘똘하다 아니면 이 녀석 좀 뭐 착하다 이러면서 머리 쓰다듬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. 그렇게 한 명도 없었다 그래. 지존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뭐 이렇게 중소기업에도 취직하고 뭐 이렇게 일을 했나 봐. 일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서름을 많이 받은 거야. 서름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사회에 대한 그 복수심에 불탄 거지. 그래서 이제 딱 뭉쳐가지고 해버린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덕을 베푸는 문화가 사회안전망이야. 그런 게 좀 돼 있으면은 사람들하고 사람 사이에 그런 게 돼 있었으면은 이런 애들이 좀 덜 생기지. 지존파나 뭐 신창원이나 이런 애들이 좀 덜 생기지. 그렇잖아요. 그런 친구들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좀 불쌍하다,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근데 진짜 사악한 놈들도 있거든. 지존파나 신창원 케이스 말고 어떤 사건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악마야. 악마. 신창원이나 지존파 애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요. 같은 인간으로서 좀 연민도 느껴지고 동정심도 느껴지고 측은지심도 느껴지고 그랬는데 어떤 사건을 보면은 이건 악마야. 여기 이 새끼는 진짜 악마야. 그런 그 케이스도 있죠. 네,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. 음. 근데 이제 새 벽돌부터 터진 사건이 정인이 사건인데 정인이 사건은 그 어린아이가 있어. 어린아이를 입양을 했나 봐.
또 두 사람이 뭐 종교 집안인 것 같더라고. 아버지가 뭐 목사고 뭐 이렇다 그러더라고. 그것도 또 충격이었어. 근데 양 어머니가 애를 죽였다 그러더라고. 때려서 죽였다 그러더라고. 학대해가지고. 그렇죠. 그 여자에게는 그 남자에게는 없는 그런 애정이 있죠. 이게 뭐냐면 모성애야, 모성애. 모성애는 여자만 갖고 있는 거잖아. 근데 모성애랑 모성애 비슷한 게 또 있다는데 그게 부성애예요, 부성애. 이제 부모가 자식일 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제 모성애, 부성애 이러잖아요. 근데 여자랑 남자랑 그 애정의 정도가 조금 다르죠. 좀 여자가 애정이 더 깊죠. 부성애가 아무리 깊다 해도 모성애를 못 따라가죠. 그렇지 않나요? 그건 왜 그럴까? 부성애랑 모성애랑. 물론 이제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.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얘기를 좀 더 해보고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26분을 흘렀으니까 잠깐 좀 끊고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.